아까 백군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국회법 네. 98년도 개정안 관련해서 네. 좀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네. 그 내용이 좀 다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당한 이유 이런 거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국무회의에 대통령 발언을 보면 이 국회법 개정안을 제2요구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 두 가지입니다. 본질적으로 그 두 가지 면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재량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죠? 글쎄요, 본질적으로 이 두 가지 면에서 다른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정부 입장은 좀 다르다고 봤던 것이죠. 아니, 이것만 대답을 해주세요. 네, 네. 그 개정안이 98년 개정안이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을 관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94년이요? 98년. 98년, 예, 예. 빨리 답해 주십시오. 네. 그죠? 관여할 수 있죠. 두 번째,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죠. 판단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죠? 답을 좀 해주십시오. 98년 거에는 정당한 네. 이유가 없는 한 따라야 된다. 네, 이렇게 돼 어쨌든 있죠. 판단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뭐 판단은 할 수 네. 있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재량이 있으니까 다르다라고 또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시지 않겠네요. 98년도 개정안. 98년도 거는 글쎄요. 네. 뭐 그죠? 제가 98년도 거 법안을 통과된가는 무슨 전제를 하고서 여기서 아니, 말씀드린 그러니까 건 그 그렇지 내용에 대해서 않고요. 반대하십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아니, 그 재량권을 내용에 정부에 대해서 뒀습니다. 반대하십니까? 그것만 그건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통과 안 된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좀 그거에 대해서 곤란하다고 반박을 생각합니다. 하시니까 그 내용 정도는 그러면 반대 안 하시는 거로 아니 아까 네. 그때는 찬성을 하고 이번엔 왜 또 거부권을 행사했느냐는 말씀을 왜 하셨길래 제가 대답을 답을 못 드린 하시나요? 네, 못하는 게 넘어가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좋습니다. 어쨌든 나름 소신으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통령의 네.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감을 표시하고 제의를 요구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날짜 국무회의의 발언을 보면요. 그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말씀 누가 자료에 작성하셨습니까? 제 묻는 질문에 글쎄, 좀 답해 주십시오. 그걸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프로세스에 따라서 작성이 됐겠죠. 또 보면요, 그 내용 중에 국회와 정치에 대한 비난과 불신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신주의, 당리당략, 당파 싸움, 살아남기 위한 정치, 국민을 이용하고 현혹하는 배신의 정치, 패권주의, 줄 세우기, 심판. 누가 작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설마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국민들이 다 듣고 있는 국무회의 발언입니다. 그죠? 그냥 사적인 사석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대통령이 쓰신 단어 그대로 여기서 보면 저희라는 단어도 쓰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거부권 행사하는 대통령 권한이니까 하실 수 있는데 유감만 표시하면 될 일을 이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3분의 2를 할애하는 그 저희가 무엇입니까? 글쎄, 그 저희라는 표현보다도 저희 표현을 여기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인용한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날 말씀하신 것은 얼마든지 대통령 입장에서 그 청와대 수석들이라든지 내각이라든지 생각하십니까? 국회라든지 정치권에 대해서도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생각하십니까? 네.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자, 5월 27일, 29일, 27, 28, 29 이때 평택 성모병원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한 달째 된 날입니다. 확진자가 몇 명 정도 된 걸로 아십니까, 그날? 6월 25일 확진자라면은 제 기억에 한 70명 안 됐을까 싶습니다. 네, 확진자가 180명, 사망자가 네. 29명이나 나온 그랬던가요? 상태입니다. 네. 당시에 국민들 불안에 떨면서 대통령과 정부 애타게 찾고 있었지만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심리가 중요한지 아시죠? 그런데 이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본 것은 국회와 정치에 대한 증오로 격앙돼 있고 내부 권력 장악에 대한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소름 끼치는 대통령의 얼굴만 보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하고 정부는 의원님들 국민- 못지않게 메르스 후속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그 있습니다. 장면을 보는 국민들 심정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게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것하고 이 메르스 후속 대응 제가 문제하고는 별개라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동문서답을 반복하시니까 그때 딱 몇 줄 정도 약간 일부, 극히 일부 메르스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중동의 낙타에서 시작된 신종 감염병인 메르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적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해서 앞으로 신종 바이러스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걸 들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제3자 마치 구경꾼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글쎄, 그 문제도 이미 메르스, 아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사우디 이후에 2위의 발병국이 된 상태에서 무슨 국제적 공조고 중동의 낙타 운운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 네. 아까 오전에 제가 대통령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의 모두 발언 누가 작성했는지 물었는데요. 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글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 말씀 자료는 통상 이제 그 관련돼 있는 비서관실에서 그 비서관들하고 또 그 연설 기록을 담당하는 비서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해서 이제 올려드리면은 이제 대통령께서 참석하실 것도 참석도 하시고 이런 과정으로 행해지고 있는 프로세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메르스 사태를 제대로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정부가 사과를 하지 않을까,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지 않을까, 이것을 기대하고 국무회의를 아마 그 장면들을 국민들이 봤을 텐데, 그런데 어이없이 그런 거친 언어들이 막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총괄하시는 분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메르스에 대해서도 언급을 아니, 하셨고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왜 답을 못 하세요? 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당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좀 더 네.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날 국무회의 하신 말씀은 거친 아니, 표현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네, 제가 또다시 저희 나라 읽어드릴까요? 정치가 국민의 또다시, 삶을 아니, 돌보는 잠깐만요. 또다시 저희도 읽어드릴까요? 그 거친 말씀드릴 표현에 기회를 좀 대해서요? 주십시오. 또다시 읽어드릴까요? 보신주의, 끊임없는 당파 싸움, 부정부패, 살아남기 위한 정치, 국민들을 이용하고 현혹하는 정치, 저희, 배신의 정치, 패권주의, 줄 세우기, 심판, 이런 용어들은 사실은요, 저희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함부로 쓰면 막말이라고 얘기가 돼요. 그런데 네. 국무회의를 하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연설문을 국무회의 전문을 모두 발언 전문을 총괄하시는 분이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은 둘째 치고요. 그래서 재산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날 말씀은 일반적인 정치의 그 정도를 강조한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현주 의원님, 그 정도 하시죠. 실장님 원래 국정원장으로 계실 때 그 네. 개헌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 주위의 참모들이 얘기를 잘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의원들과 좀 주고받으신 걸로 아는데요. 비서실장이 되시고 나서 대통령과 개헌과 관련해서 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거나 하신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나눈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입장을 전해야겠다. 평소에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뜻을 피력하신 적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도 대선 전에도 그런 말씀 여러 번 하신 걸로 제 기억하는데 이 개헌이라는 거는 역시 국민적인 공감대가 우선 형성이 돼야 될 것이고 국민 삶의 질 개선이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의 생각이시고요. 실장님의 정무적인 판단으로 저는 뭐 봐서는 아직까지는 말씀드린 적은 그 없습니다.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성보다도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국내 정치 상황에서 다른 것보다도 그야말로 알겠습니다. 참, 예, 예. 민생 경제도 어렵고 한 이 마당에 김정은의 러시아와 관련해서 러시아를 네. 가는 것과 관련해서 안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직접 받지 않고 우리 안보실장이 안보실장이 혹시 관련했었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예, 그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될 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에 그냥 그 공식 발표만 확인되신가요? 네, 어제 발표를 어제? 했습니다. 예. 뭐 국정원이나 다른 우리 쪽의 안보나 정보 라인을 통해서 사전에 입수하거나 하진 못했습니다. 예, 사전에 입수한 건 아니고요. 예. 김정은이가 갈 가능성과 가지 않을 가능성 두 개를 다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우리 정보 당국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최종 발표를 해줄 때까지 그것만 브리핑만 기다리고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보라는 것은 나타난 상황을 보고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내부 문제나 북한의 대외 관계도 다 저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까 총리 인선을 준비 중에 있다. 근데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분이 늘 찾고 있다 하셨는데 참 그것도 슬픈 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하지는 않겠지만 대한민국 일국의 총리가 되실 분이 능력이 있는 분을 찾느라고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답변을 운영위에서 들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좀 가슴 아프게 들리고요. 인사수석님. 총리의 인선과 관련해서 인사수석님이나는 특별히 관여하실 문제가 아닙니까? 뭐 필요하다. 대상자의 물망을 뭐 추려가지고 기본적인 안으로 올린다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뭐 필요하다면은 뭐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아니고 지금 조언을 지금 이 시기에는 그런 일은 안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직접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 네. 나름대로 뭐 그 상시 풀을 만든다고 그래서 각 분야별로 그 풀을 만드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그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전 참 슬프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수첩 인사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는데 어느 시기에 대통령이 뜻이 결정이 되면 저에게도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국민들이 듣거나 국회가 듣기에는 여전히 수첩 인사와 밀실 인사다. 비서실장과도 논의를 계속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그거는 이 반드시 인사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 제 입장에서도 대통령님 뜻에 따라서 국민의 뜻이나 각계각층 의견을 들어서 건의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최후 선정을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러면 거니까. 지금 이 시기에 건의한 인사가 있습니까? 비서실장님께서. 그거 인사 문제에 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만요. 누구라는 건 상관없이. 뭐 저희가 전혀 안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앞서 그 홍보수석님 그 대통령의 와병 중에 담화와 관련해서 그 문건의 초안은 홍보실에서 작성해 간 겁니까? 아니면 병실에 갔더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걸 구두로 기술하신 겁니까? 구술한 거. 저희가 개략적인 그 문안을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에 좀 가까이 가주세요. 예,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문안을 먼저 작성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거라고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여지를 만드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 정무수석님이 잠깐 안 계십니까? 예. 아까 최민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걸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정무수석께서도 김앤장 출신으로 지금 청와대에 와 계시기 때문에 본인의 이후에는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신의 이춘석 의원입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님, 어제 열린 오자유담에서 왜 관례를 깨고 대변인 배석과 모두 발언 공개를 거부했습니까? 발언 공개를 거부한 사실은 없고요. 지난번 양당 대표를 초청하셨을 때 모임은 그때는 이제 대통령님과 양당 대표 이제 세 분들이 하셨습니다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원내대표들까지 포함이 되셨고 아니 그 내용을 보니까 기탄 없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나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니 휴담하면서 기탄 없는 대화 하지 않는 휴담도 있습니까? 글쎄요. 근데 그거 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휴담 내용이 자세히 알려지는 것을 싫어해서 그랬다 하는 내용이 있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건 뭐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면서 밀실 휴담하듯이 대변인까지도 참가 못하게 하는 거 이것은 그래서 정상의 비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김성우 홍보수석에 묻겠습니다. 마이크 갖다 주세요. 왜 자꾸 기자들에게 본인이 브리핑하면서 관계자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말씀드릴 내용의 그 성질에 따라서 아니 개별적으로 인터뷰하는 것도 아니고 네.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 전체에게 브리핑하면서 왜 홍보수석이 관계자로 해달라고 그래요? 말씀 올린 대로 브리핑하는 내용과 성질에 따라서 물론 관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밝히지 않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내용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공식 일정이나 청와대 공식 일정 정도 얘기하면서 엠바고 해달라 이렇게 기자들에게 얘기하는데 우리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 안심번호 관련 브리핑할 때도 관계자로 요구했습니까? 브리핑하면서 그 브리핑이라기보다는 좀 편안한 그 소파에 앉아서 기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아니 여야간 선거 룰 회담하는 것이 홍보수석이 입장 표명할 일이에요? 홍보수석이 새누리당 당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떳떳이 못한 일이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수석이 공개 브리핑을 하면서 익명을 요구하는 거 이거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병기 대통령 실장에 묻겠습니다. 교과서 국정화 고시에 관해서 지금 국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죠. 예. 13일날 국무위에서 이 국정화 예산 예비비를 의결한 이후에 대통령께서 미국으로 출국하셨는데 이 출국하기 전에 이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그거는 관계부처에서 예비비 편성 요건이라든지 또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 승인 안 받았습니까? 승인은 아마 그날 10월 며칠인가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께 승인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받았으면 언제 받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 정확한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해서 예, 일단 오후 알겠습니다. 질까지 알려주십시오. 네, 네. 아직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예비비는 승인이 끝나버리고 국사 편찬 이동으로 다 배당이 다 돼버렸어요. 앞으로 이 고시 절차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관련 부처 기재부하고 교육부 또 국무회의 간사부처는 행자부 간에 협의해서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정찰법을 보면 의견을 존중할 수 있다가 아니고 존중해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이거 명백한 행정절차법 위반입니다. 이 예비비로 교과서 만든다는 황당한 생각 누가 낸 겁니까 이거? 그래서 그거는 기재부와 교육부가 협의해서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정윤희 문건 파동과 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 공직기강 비서실이 작성해서 보고한 문서 이거 대통령 기록물입니까 아닙니까? 뭐 저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런데 판결문을 보니까 이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상부로 보고할 때 아무런 흔적도 안 남긴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또 행정전산망에 등록도 안 한다. 전자결제나 수기결제도 안 한다. 단순히 문건으로만 보고한다. 이렇게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문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미 끝나고 청와대 비우면서 싹 다 폐기하면 아무 기록물이 안 남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 기록물법을 보면 파기행위는 당연히 처벌되고 무단 은닉행위도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상을 파악해보고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제도를 개선할 사항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관희 국가안보실장에 묻겠습니다. 예. 어제부터 이틀간 도쿄에서 한미일 안보실무회의 하고 있죠? 네.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뭐 정기적인 그 계획에 의해서 상호 아니 실무를 일본은 하고 우리 헌법도 인정하지 않는데 일본과 이런 협상할 필요 있습니까? 뭐 실무회의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서로 협조 차원에서 합니다.
이 자유대에 대해서 우리 입장이 동의가 없으면 자유대가 못 들어온다. 이게 정부 입장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 북한 지역에 우리 헌법적 우리 대한민국 영토 규정에 의해서 일본 자유대는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승인이 나야 됩니다. 자, 동학혁명 때도 일본은 거리민 보호를 명분으로 조선을 침략했어요. 중요한 것은 명분 싸움이 아니라 파병을 용인하느냐 마느냐 하는 결론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합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독도 영유권 문제는 절대 협의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자유대 출병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즉 일본이 구국주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자유대 진군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협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관진 국안보실장님. 예. 2013년도에 국회에 나와서 차기 전투기 사업을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때 그 발언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요즘에 기존 결정하더라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런 질의에 제가 중요한 것은 다 장관의 책임이다. 특히 제가 8조 3천억 제 시간이 끝나니까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자, 8조 원을 미국 업체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4대 핵심 기술 하나도 못 가져왔어요. 근데 방사청도 잘못 없다. 국방부도 잘못 없다. 청와대도 잘못 없다. 그리고 국민도 잘못입니까? 저는 이번에 분명히 책임이 제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전에 문제를 볼 때 중간에 안보기사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수사 대상이 있으면 수사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여기 생각하십니까? 예. 이 기술 문제는 이 절충교육 협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고 2013년, 14년도에 이용걸 당시의 방사청장은 분명히 4개 기술에 대해서 미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협력을 통해서 협조를 통해 가지고 승인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제가 FX 기종을 이제 번복하는 때 이제 방출을 주관을 했는데 그때는 그와 같은 기술 협력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 시기입니다. 개선이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의 생각이시고요. 실장님의 정무적인 판단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성보다도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국내 정치 상황에서 다른 것보다도 예, 알겠습니다. 예. 민생 경제도 어렵고 한 이 마당에 김정은의 러시아와 관련해서 러시아를 가는 것과 관련해서 안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직접 받지 않고 우리 안보실장이 관련했었습니다. 예,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될 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에 그냥 그 공식 발표만 확인되신가요? 네, 어제 발표를 어제? 했습니다. 예. 뭐 국정원이나 다른 우리 쪽의 안보나 정보 라인을 통해서 사전에 입수하거나 하진 못했습니다. 네, 사전에 입수한 건 아니고요. 예. 김정은이가 갈 가능성과 가지 않을 가능성 2개를 다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우리 정보 당국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최종 발표를 해줄 때까지 그것만 브리핑만 기다리고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보라는 것은 나타난 상황을 보고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내부 문제나 북한의 대외관계도 다 저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까 총리 인선을 준비 중에 있다. 근데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분이 늘 찾고 있다 하셨는데 참 그것도 슬픈 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하지는 않겠지만 대한민국 일국의 총리가 되실 분이 능력이 있는 분을 찾느라고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답변을 운영위에서 들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좀 가슴 아프게 들리고요. 인사수석님. 총리의 인선과 관련해서 인사수석님이나는 특별히 관여하실 문제가 아닙니까? 뭐 필요하다. 대상자의 물망을 뭐 추려가지고 기본적인 안으로 올린다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뭐 필요하다면은 뭐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아니고 지금 조언을 지금 이 시기에는 그런 일은 안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직접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 네. 나름대로 뭐 그 상시 풀을 만든다고 그래서 각 분야별로 그 풀을 만드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 앞서서 그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전 참 슬프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백훈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국회법 네. 98년도 개정안 관련해서 네. 좀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네. 그 내용이 좀 다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당한 이유 이런 거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국무회의에 대통령 발언을 보면 이 국회법 개정안을 제2요구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 두 가지입니다. 본질적으로 그 두 가지 면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재량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죠? 글쎄요, 본질적으로 정부, 두 가지 면에서 다른 건 아니잖아요. 저는 첫째, 정부 국회- 입장은 좀 네. 다르다고 봤던 것이죠. 아니, 요것만 대답을 해주세요. 네, 네. 그 개정안이, 98년 개정안이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을 관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94년이요? 98년. 98년, 예, 예. 빨리 답해 주십시오. 네. 그죠? 관여할 수 있죠. 두 번째,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죠. 판단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죠? 답을 좀 해주십시오. 98년 거에는 정당한 네. 이유가 없는 한 따라야 된다. 네, 이렇게 돼 어쨌든 있죠. 판단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뭐 판단은 할 수 네. 있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재량이 있으니까 다르다라고 또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시지 않겠네요. 98년도 개정안. 98년도 거는 글쎄요. 네. 뭐 그죠? 제가 98년도 거 법안을 통과된가는 무슨 전제를 하고서 여기서 아니, 말씀드린 그러니까 건 그 그렇지 내용에 대해서 않고요. 반대하십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아니, 그 재량권을 내용에 정부에 대해서 뒀습니다. 반대하십니까? 그것만 그건 뭐 제가 이 말씀해 주세요. 자리에서 뭐 통과 안 된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좀 그거에 대해서 곤란하다고 반박을 생각합니다. 하시니까 그 내용 정도는 그러면 반대 안 하시는 거로 아니 아까 네. 그때는 찬성을 하고 이번엔 왜 또 거부권을 행사했느냐는 말씀을 왜 하셨길래 제가 대답을 답을 못 드린 거죠. 하시나요? 네, 못하는 게 넘어가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좋습니다. 어쨌든 나름 소신으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통령의 네.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감을 표시하고 제의를 요구하면 될 일입니다. 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메르스에 대해서도 언급을 아니, 하셨고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왜 답을 못 하세요? 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당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좀 더 네.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날 국무회의 하신 말씀은 거친 아니, 표현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네. 제가 또다시 저희 나라 읽어드릴까요? 정치가 국민의 또다시, 삶을 아니, 돌보는 잠깐만요. 또다시 저희도 읽어드릴까요? 그 거친 말씀드릴 표현에 기회를 좀 대해서요? 주십시오. 또다시 읽어드릴까요? 보신주의, 끊임없는 당파 싸움, 부정부패, 살아남기 위한 정치, 국민들을 이용하고 현혹하는 정치, 저희, 배신의 정치, 패권주의, 줄 세우기, 심판 이런 용어들은 사실은요 저희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함부로 쓰면 막말이라고 얘기가 돼요. 그런데 네. 국무회의를 하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연설문을 국무회의 전문을 모두 발언 전문을 총괄하시는 분이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은 둘째 치고요. 그래서 재산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날 말씀은 일반적인 정치의 그 정도를 강조한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현주 의원님, 그 정도 하시죠. 그 실장님 원래 국정원장으로 계실 때 그 네. 개헌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 주위의 참모들이 얘기를 잘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의원들과 좀 주고받으신 걸로 아는데요. 비서실장이 되시고 나서 대통령과 개헌과 관련해서 두 분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거나 하신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나눈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입장을 전해야겠다. 뭐 평소에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뜻을 피력하신 적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께서도 대선 전에도 그런 말씀 여러 번 하신 걸로 제 기억하는데 이 개헌이라는 거는 역시 국민적인 공감대가 우선 형성이 돼야 될 것이고 국민 삶의 질 입니다.
그런데 그 날짜 국무회의의 발언을 보면요. 그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말씀 누가 자료에 작성하셨습니까? 제 묻는 질문에 글쎄요, 좀 답해 주십시오. 그걸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프로세스에 따라서 작성이 또 됐겠죠. 보면요. 그 내용 중에 국회와 정치에 대한 비난과 불신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신주의, 당리당략, 당파 싸움, 살아남기 위한 정치, 국민을 이용하고 현혹하는 배신의 정치, 패권주의, 줄 세우기, 심판. 누가 작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설마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국민들이 다 듣고 있는 국무회의 발언입니다. 그죠? 그냥 사적인 사석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대통령이 쓰신 단어 그대로 여기서 보면 저희라는 단어도 쓰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거부권 행사하는 대통령 권한이니까 하실 수 있는데 유감만 표시하면 될 일을 이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3분의 2를 할애하는 그 저희가 무엇입니까? 글쎄, 그 저희라는 표현보다도 저희 표현을 여기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인용한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날 말씀하신 것은 얼마든지 대통령 입장에서 그 청와대 수석들이라든지 내각이라든지 생각하십니까? 국회라든지 정치권에 대해서도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생각하십니까? 네.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자, 5월 27일, 29일, 27, 28, 29 이때 평택 성모병원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한 달째 된 날입니다. 확진자가 몇 명 정도 된 걸로 아십니까, 그날? 6월 25일 확진자라면은 제 기억에 한 70명 안 됐을까 싶습니다. 네, 확진자가 180명, 사망자가 네. 29명이나 나온 그랬던가요? 상태입니다. 네. 당시에 국민들 불안에 떨면서 대통령과 정부 애타게 찾고 있었지만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심리가 중요한지 아시죠? 그런데 이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본 것은 국회와 정치에 대한 증오로 격앙돼 있고 내부 권력 장악에 대한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소름 끼치는 대통령의 얼굴만 보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비서실에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하고 정부는 의원님들 국민- 못지않게 메르스 후속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그 있습니다. 장면을 보는 국민들 심정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게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것하고 이 메르스 후속 대응 제가요, 문제하고는 별개라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동문서답을 반복하시니까 그때 딱 몇 줄 정도 약간 일부 극히 일부 메르스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중동의 낙타에서 시작된 신종 감염병인 메르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적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해서 앞으로 신종 바이러스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걸 들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제3자 마치 구경꾼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글쎄, 그 문제도 이미 메르스, 아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사우디 이후에 2위의 발병국이 된 상태에서 무슨 국제적 공조고 중동의 낙타 운운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 네. 아까 오전에 제가 대통령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의 모두 발언 누가 작성했는지 물었는데요. 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글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 말씀 자료는 통상 이제 그 관련돼 있는 비서관실에서 그 비서관들하고 또 그 연설 기록을 담당하는 비서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해서 이제 올려드리면은 이제 대통령께서 첨삭하실 것도 첨삭도 하시고 이런 과정으로 행해지고 있는 프로세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메르스 사태를 제대로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정부가 사과를 하지 않을까,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지 않을까, 이것을 기대하고 국무회의를 아마 그 장면들을 국민들이 봤을 텐데, 그런데 어이없이 그런 거친 언어들이 막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총괄하시는 분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